STX 조선회양의 회생인가 결정을 앞두고 대금을 못 받게 되는 협력업체와 정리해고를 맡게 된 노동조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사무실에 도청 감지 장치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도청 적발은 없고 비용만 많이 들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와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사천 에어쇼 등 경남의 가을을 풍성하게 하는 축제가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개교 100년이 넘은 경남의 학교 45곳의 자료를 모아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근현대사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STX 조선해양 회생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돈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되는 협력업체와 정리해고를 앞둔 노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70여 명이 일하던 사회협력업체의 작업장이 텅 비었습니다. STX조선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지난 6월 중순부터 일이 없습니다. 이자 등 매월 고정비만 7천만 원, STX조선에서 받지 못한 돈도 20억 원에 이릅니다. STX조선이 회생 인가를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회생계획안은 부채 금액의 92%를 주식으로 출자 전환에 감자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채권의 8%만 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3,800여억 원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돈이 3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협력업체 돈인데 이마저도 10년에 걸쳐 상환됩니다. 휴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급여 자체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가지고 전부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아우성입니다. 노동조합은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목표 감축 인원에 부족한 12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 회사 회생을 위한 노동조합의 안을 무시하고 이미 정리해고라는 결론을 갖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회생 과정이 산업은행 등 주채권은행에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불만이 협력업체와 노조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사무실에 도청 감지 장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청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데다 장치 비용도 만만치 않아 실효성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시가 지난 2013년 설치한 도청 감지 장치입니다. 시장과 의장 집무실, 주요 회의실 등 6곳에 설치돼 누군가 도청기를 설치해 사용하면 즉시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보안 지침에 의해서 기관장실하고 의회 그리고 회의실 이런 중요 장소에 도청보안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죠. 창원시도 지난 2007년부터 이동식 도청 감지 장치를 구입해 운용을 하다 주요 장소에 감지 장치를 달았습니다. 고성군, 사천시 등 모두 9개 시군과 경상남도도 이 같은 도청 감지 장치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고 산청군과 의령군 등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도청 탐지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도청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설치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선.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게 있는 하는 이런 판단도 해보면은 꼭 그렇게 꼭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의구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극비로 해야 할 행정정보가 많지 않은 데다 주민들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확대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점차 가을도 깊어가는데요. 경남 곳곳에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풍성한 축제들이 이어집니다. 박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전통 가마 안으로 던져집니다. 길이 10m, 6개 칸인 전통 가마에서는 1박 2일 동안 도자기 100여 개가 구워집니다. 김해 지역 전통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는 분청 도자기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 분청 도자의 기틀을 세운 여류도공 100파선을 조명하는 행사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함께 열립니다.
도자기 축제 유명하다 그래서 왔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도자기들도 많고 또 어린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는 20일부터 나흘 동안 사천 비행장과 항공우주 테마공원에서는 공군 블랙이글스 고개 비행단이 참여하는 사천 에어쇼가 열립니다. 또 이달 말인 29일부터는 마산항 서항부두에서 제16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국화축제에는 국화 1억 2천 송이에 모두 7,600점의 국화 작품이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국화 상업 10여절로서의 자부심을 뽐내고 50년 국화 재배 기술이 함축된 모든 기술을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축제 공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창원 그린엑스포를 비롯해 함양 선비 문화축제, 몽돌 해변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이 경남 곳곳에서 관람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개교한 지 100년이 넘는 학교가 경남에 45개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자료를 모아 우리 근현대 교육의 역사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는 진주초등학교, 1895년에 세워졌습니다. 1907년 기념사진에는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가 선명하게 보이고 40년대의 학생들은 맨발로 운동장을 달립니다. 1897년 세워진 밀양초등학교, 돌로 쌓은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이 즐겁습니다. 1910년 당시 2학년이던 약산 김원봉 선생은 식민지 수업을 거부하며 일장기를 변소에 꽂아 넣었습니다. 학교를 짓는데 학부모들의 정성이 쌓인 이 학교 건물은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농번기에는 임시 타가소가 운영됐습니다. 40여 년 전에 돌봄 교실인 셈입니다. 급식 시간, 어머니들이 학교에 나와 해준 음식을 식당과 식판이 아닌 교실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옛날 학생들은 운동을 더 잘했을까요? 사청에 인간탑을 쌓았고 흰옷에 갓을 쓴 어르신들이 공을 굴립니다. 유치환, 전영림, 윤희상, 김상옥, 김춘수, 박경리, 통영초등학교는 위대한 예술가들을 배출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100년이 넘은 학교 45곳을 찾아 1,500여 점의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100년의 어떤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지켜왔는지 그거를 좀 의미를 되돌아보는 그런 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번 전시회는 앞으로 창원 컨벤션센터와 마산 창동, 창원 용지공원 등을 돌며 계속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시가 여건상 폭우에 취약해 도시방재기본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을 지낸 심우배 박사는 하루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날이 전국 평균은 1년 기준으로 2.511이지만 창원은 3.661로 많은 데다 저지대 비율은 옛 창원은 0.68%로 높고 옛 마산과 옛 진해는 급경사 지역 비율이 각각 0.02%와 0.01%로 높아 폭우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심우배 박사는 방제 체계를 마련해 2차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김해, 양산 등 학교에 내진 보강 예산 104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김해와 양산, 창원, 밀양 지역 22개 학교에 예산 104억 원을 투입해 내진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교사동과 학생들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수협 경남본부 지역조합이 이사나 감사의 자녀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고용 세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수협 경남 지역 내 채용자 8명의 부모가 지역조합의 비상임 이사나 비상임 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주홍 의원은 수협 지역조합은 필기시험도 없이 채용하고 있다며 고용 세습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야생화 예술문화축제가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사흘 동안 창원 경륜공단 내 음악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야생화협회 회원들이 정성껏 가꿔 출품한 야생화 300여 점이 선보여 야생화의 강한 생명력과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4회 경남 지체장애인 한마음 대회가 오늘 거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평소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장애인들에게 재활과 자립의지를 불어넣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내 지체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1,700여 명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행사를 펼쳤습니다. 경남 특수교육 문화축제인 2016 어울림마당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남 특수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150명과 특수교사와 학부모 등 360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벨리댄스와 인형극, 판소리 등 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졌고 특수교사들을 위한 장애 학생 보완 대책 의사소통 강의도 이어집니다. 창원지법의 형사재판 집행유예 선고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창원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 가운데 28.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비중은 춘천지법 32.3%, 제주지법 31.8%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지법입니다.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발전소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필리핀의 민간에너지 회사와 85억 달러, 우리 돈 9,500억 원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